더불어민주당 제125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8월 들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있던 적폐가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 군대 등 주요 권력기관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적폐가 한꺼번에 떠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가슴을 쓸어내리는 저의 심정이 아마도 대다수 국민의 심정과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폐 청산의 첫 번째 과제는 보수 정권 9년 동안 본분을 망각했던 국가 권력기관들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법, 제도의 개선은 입법 과제로 묶어서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개혁의 적임자들로 하여금 지체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임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개혁과 적폐 청산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재한 거대 자본과 조직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적폐청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진 부정부패와 비리, 갑질 등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 시민이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에 부여한 사명이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에 이어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는 사안마다 전 정권이 감춰놓았던 어두운 치부와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국정원 계약 저지 TF를 부정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솔직히 보수정권 9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원을 어떻게 더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국정원이 바닥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혁 저지가 아니라 개혁 저지라고 솔직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좌파 세력이 군 장성들을 내쫓고 있다는 망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 기성전 좌파에서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분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을 책임질 보수의 미래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냉정과 이성을 촉구합니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국민 통제를 받고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이 저질렀던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 평가합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검찰개혁을 꼽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첫 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와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정치검찰에서 국민검찰로 나아가기까지는 성장통이 있겠지만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진정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무일 총장은 인민민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난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과가 아니라 지금 재심을 받고 살아있는 강기훈 씨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허위 증거를 만들고 불법 수사를 자행했던 수사 지휘자, 수사 책임자, 수사관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고문기술자 이근한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단순히 구도의 사과가 아니라 검찰이 왜 그러한 불법 수사를 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백서를 남기고 그런 사례가 후일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자세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후 북한의 고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 지역이었던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 북한의 외무상은 양자회담 요청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반면 아세안 국가 대부분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한국 정부 주도의 대북 해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지지에 뜻을 모아 주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데 이어서 어제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강력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달라진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먹을 쥐고 악수를 하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이제 주먹을 풀고 대화와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여름이 되면 더위를 많이 먹는 모양입니다. 방위 백서에 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래 벌써 13번째 반복되는 일본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가 나름의 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하겠지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실체적 사실과 진실은 눈꽃만큼도 변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오만한 태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변화를 가로막는 옹고집이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상습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많네요. 네, 죄송합니다. 탈원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마 이것은 그 행사에 가서 제가 말씀 자료로 쓴 것인데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3년째 하고 있는 급전 지시를 마치 탈원전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급전 지시를 내렸던 것처럼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전 지시는 전기 사용량이 피크점을 찍을 때 정부가 미리 수급 계약을 한 전기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급전 지시를 통해서 절전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절전은 평균 2 내지 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탈원전을 가기 위한 분위기 잡는 술수이다, 이렇게 보도 방향을 잡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올바른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론을 잘 조성하는 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는 아주 적폐 중에 적폐라 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무한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저 추미애 대표님께서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급전 지시가 문제가 됐던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피크 타임 때 예비 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전력 수급 상황에 위기 상황에 닥쳤던 날 충분히 할 수 있는 급전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전력 수급에 큰 위기가 온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발전소를 짓기 위한 논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급전 지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위기의식을 발동해서
신고리 오리 포기를 강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올해 급전 지시를 한 것은 당연히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한 일이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마치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산소통을 신체 일부로 하고 사는 임성준 군을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과 함께 면담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피해 발생 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역대 관련 정권을 대신해서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가 마르고 육신이 무너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지난 6년간 쌓아온 보람 아닌 보람이었을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영국 옥시 본사 회장의 사과를 비롯한 가해 기업의 책임,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서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 저로서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사과는 참사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피해 발생에 대한 진실 규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MIT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석연치 않게 검찰이 중간에 잠정적 기소 중지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었던 점, 영국 옥시 본사의 명백한 은폐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정부의 잘못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등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작업은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조사와 지원에 관해서는 당시에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통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폐섬유화로만 한정된 현재의 인정질환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 범위는 1, 2단계 피해자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3, 4단계 피해자도 최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어야 합니다. 고산한 기업 등을 대신해서 국가가 특별 구제 개정으로 가능한 한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하며 배상을 위한 소멸시효 연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기존 특별법에 빠져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제 언론노조 MBC 본부는 지난 보수정권 시절 MBC 경영진이 사원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인사평가와 인력 배치를 단행했다는 증거가 되는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MBC 사측은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만약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블랙리스트의 MBC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성 시기는 김장겸 현 MBC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직후였다는데 관여 여부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수장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7일 MBC 경제부 출입기자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 후에도 MBC 수뇌부가 일선 기자들에게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탈원전이나 증세, 최저임금 등 현 정부의 모든 사회경제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소위 까는 기사를 쓰라고 기자들을 닥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명의 진상도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봐야 알겠지만 문건과 성명에 나타난 MBC의 모습은 저널리즘의 기본마저 송두리째 붕괴된 처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MB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보수정권 시절 누적된 모든 언론 적폐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입니다. 언론개혁의 출발점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부당하게 탄압받은 언론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YTN 노사가 노정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의 복직에 합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언론 정상의 물꼬를 튼 것이라 높이 평가합니다. 다른 방송사의 경우에도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부당 해고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들을 즉각 복귀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끝없이 추락해온 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 또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독립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휴가 갔다 왔더니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두 분 대표님 모습도 좋은데 두 분 대표님이 모든 이슈를 쌍끌이 저인망으로 쏙 그냥 빨아가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보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동에 대한 시비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하기 전에 그 적폐청산에 관여했고 가담했던 인물들 애간장이 탈 것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이 여론 조작과 관련된 심리전단의 활동은 무려 3년이 넘도록 지속됐고 2012년 총선 대선 기간에 극대화됐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원세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 심리전단은 국정원 기조실과 같은 지원부서가 아닌 3차장실이라는 정보수집 공작부서라는 기관조직이 관여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심지어 군사이버사령부에 또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됐고 그 당시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었던 이태하 단장은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1년 12월경에는 SNS 장악 보고서가 한 달 동안 준비돼서 작성된 뒤에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인 김효재 비서관에게 수석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기관과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기관 조직이 출동이 됐고 그렇다면 MB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정권 임기 거의 대부분을 여론 조작에 몰두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것이 MB 정부 국정원이 했던 일입니다. 이쯤 되면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의 소위 댓글 조작팀과 또 별도팀 여기에 MB가 관여됐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MB 스스로가 여기에 지시하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국정원 TF의 활동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보복이니 안보불안 야긴이라는 적반하장과 같은 얘기를 주장합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보의 일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시민들의 국민들의 여론의 다양성, 여론 형성의 자유 그것을 기본적인 원리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 국정원은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고 실행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보호해야 될 헌법기관이 침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와 국정원 기관 조직이 출동되었습니다. 국정원은 많은 조직과 많은 예산이 투입된 기관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정보 수집과 공작에 매진합니다. 바로 그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는 뚫렸고 공백이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안보불안 야긴이 이러한 정치보복이니 그러한
어느 도단의 얘기를 주장합니까? 국정원을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국가기관 정보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정상화하자는 주장입니다. 과거처럼 그때 관여했던 그 시절처럼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검열하고 도청하고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언론기관에 IO를 파견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하게 하는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새누리당 아니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적법 절차에 기해서 국정원법에 기해서 국정원 1, 2, 3 차장 산하의 정보 수집 공작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부서인 국정원 기조실이 중심이 돼서 파견된 검사 중심의 정상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혀진 불법 요소나 적정하지 않은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징계는 징계, 불법이면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정치 보복인 안보부란 얘기는 어느 도단이고 적반하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근본 이유는 바로 권력자가 주권자를 배신해 국기를 어질피고 국정을 농단하며 헌정을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권력 적폐 청산입니다. 부패와 극우경찰 국가로 운영되었던 박근혜 정권은 비록 탄핵되었으나 권력 적폐의 근원, 그 뿌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말 것입니다. 정권 교체 후 최근 지난 5년간 묻혀있던 이명박 정권의 적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 이명박 정권의 각종 의혹들은 설만무성한 채 유야무야하게 되었던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명박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의 경우 오히려 박근혜 정권이 진실을 밝히려 했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습니다. 제2 롯데월드 인허가 의혹은 아예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만약 언론이 시퍼런 펜으로 신신을 드러내고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으며 민주 세력이 똘똘 뭉쳐 싸웠다면 이명박 대통령 역시 탄핵당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은 차기 대선에 개입했고 그 수혜를 입은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정권 비리에 대한 면죄부와 대통령 당선 수혜를 주고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한 몸이며 공범자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권력 적폐 청산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첫째, 권력 적폐, 권력형 범죄의 원점, 최고 권력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월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국정농단을 앞장서서 비호한 권력기관의 공범들을 색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과 제도와 관행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공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시대적 과업을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 사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곧 망할 것처럼 보도하는 걸 보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고 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최근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왜곡 보도가 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언론의 여러분들께 정확한 팩트체크와 더불어서 공정보도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 김우성 의원의 이 급전지시 보도자를 한 이후에 한 종편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력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기업의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급전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한 경제전문지에서는 정부가 전력 예비율을 맞추려고 기업의 전기 사용 감축을 요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린 급전지시는 최대 전력 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한 것입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너무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만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전력 거래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전력 사용량을 줄이거나 자가 발전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력 사용량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LNG 발전소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LNG 발전소를 돌리는 것보다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정부나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수요자원 거래시장에는 약 3,0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김우성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고 당시 김우성 의원께서는 이를 전력산업의 창조 경제라고 엄청나게 홍보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정부가 탈원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기업에게 전력 사용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전력거래소에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했어도 이런 왜곡 보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에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주요 일간주를 중심으로 해서 탈원전이 마치 원전을 한꺼번에 중단시키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고 전력대란, 전기요금 40% 인상, 어떤 분은 230% 인상되는 것처럼 전기요금 폭등이 일 것처럼 얘기를 해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리 오류포기 건설 여부를 놓고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쟁점 사안을 놓고 추진하는 공론화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사실에 기반하여 명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